자, 지역탈출 프로젝트 해일조선 독립군 시험방송입니다. 오늘 11월 17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한 코너인데요. 아직 제목을 못 정했어요. 제목을 못 정했는데 진행자로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군입니다. 비디오 방송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기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잘 나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얼굴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맨 앞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코너는 문화예술 관련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꼭 모시고 싶은 분들만 선정해서 모셔서 숨 넘어가겠어. 좀 빨리 얘기하면 안 돼요? 나누는 시간입니다. 장안의 화제죠. 장안의 화제고 화제의 뮤지컬 화순 연출님과 프로듀서님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를 했는데 각자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화순 작 연출을 했고요. 네, 류성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저기를 봐야 되는 건 여기를 봐야 되는 보면 돼요. 그래요. 예, 화순 프로듀서를 했던 김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음부터 등장부터 좀 에러예요.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여배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안 하면 됐잖아요. 이거 좀 어렵네요. 본방송 오늘은 저로 만족하는 걸로. 섭외는 문제죠. 이거 읽으라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소개 한번 합시다. 네, 창작 뮤지컬도 만나기 어렵지만 역사 뮤지컬은 더 어렵다. 수입산 뮤지컬에 비해 관객은 적고 인원은 많이 필요해 한마디로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정으로 가득 찬 서울 동순동 대학로 연극인들이 역사 뮤지컬을 무대에 올렸다. 투자도 여타 지원도 없이 배우, 감독, 스태프들이 비용을 각출해 소극장 뮤지컬 최대 인원인 50여 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역사 픽션 드라마 스탠딩 뮤지컬 1946 화순을 공연했다. 이렇게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자료를 제가 좀 알려드렸어요. 이런 뮤지컬 있잖아요. 진보적인 뮤지컬은 공연이 소개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많이 자발적인 소개, 보도 자료의 소개가 아니라 진짜 보고 소문으로 기자들이 가서 보고 자발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올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 쏟아지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퐁퐁 나왔다 이 정도로. 이게 또 라디오 반민특기 드라마였잖아요. 그때도 난리 났었거든요. 몇 년 전이었죠 그게? 2013년. 13년.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이었는데 그때 우리 천재 작가 류성님께서 라디오 드라마로 또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순을 듣다가 차에서 오열하느라고 휴게소를 들렀다. 사고가 날 뻔했다. 여러 가지 후기들이 진짜 그때도 많이 올라왔어요. 욕을 하느라? 네,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미칠 것 같았다. 근데 그때도 정말 많은 성우분들이 열연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 정말 올리고 싶다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전부터 쓰고 싶다부터 시작하셔서 그래서 공연을 드디어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이렇게 꽁으로 배우들을 모집하셨잖아요. 꽁으로? 그러니까 착취와 학대 뜻이 있는 곳에 모여라 이런 거죠. 되게 특이하게 모인 걸로 SNS나 블로그 이런 데서 이런 뮤지컬을 하려고 하는데 뜻이 있는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모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 금방 마감이 됐죠. 한 일주일도 안 걸려서 모든 배우가 꽉 찼어요. 배우만 50명. 일주일 만에 다 모았다. 아는 사람 몇 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는 사람 반 모르는 사람 반이고 그 아는 사람 반 중에서도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반 작업은 안 했는데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반 이런 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돼요. 저기 가면 괜찮다더라. 저거 작품 괜찮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들이 335 모여들었고 그래서 여자 배우들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마감된 걸로 제가 기억해요. 여자들이 더 빨리 마감되고 남자들이 조금 있다가
일단 배우는 모았어요. 그럼 두 번째 필요한 게 사실 돈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모집할 때 뭐 조건 이런 걸 제시하고 뭐 조건 제시했죠. 어떻게? 페이 없습니다. 어. 변명도 해명도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야. 근데 페이 그래서 없었나요? 줬어요. 줬죠. 전 줄 줄 알았어요. 항상 그런 거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정말 조금. 차이 될라나? 그러니까 진짜 작품성이 있다라는 거를 자신감 있게 보여줬네. 아니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모을 때도 대본을 완성시킨 채로 모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라디오 드라마 했던 그 대본만 있는 상태였지. 그 대본만 있었고 이게 원래 50명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넉넉하게 30명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해봤지 했는데 이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에서 끊을까 말까, 40명에서 끊을까 말까, 50명에서 끊을까 말까 이러면서 갔는데 음악 감독님이 50명 이상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끊은 거예요.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었겠네요. 네. 재정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것만 담보가 되면 사실은 4, 50명 출연이 아니라 뭐 100명 출연 이런 것도 가능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배우를 50명으로 자르고 그다음에 스텝까지 합치면 스텝까지 합치면 이제 한 60명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가 50명이 약간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50몇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46명 뭐 이런 정도 수준이 거기에 이제 스텝들 다 포함하면은 60명 정도 되는 거죠. 정말 의리로 처음엔 시작한 공연이네요. 의리 이런 것보다는 연극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 그리고 그런 작품. 무대에서 자기 재능이 발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사실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연극계라는 게 사실 존재하기도 어렵다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못 버티겠지, 안 버티고. 그렇죠. 프로듀싱이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이에요? 유성 페이스북에 이거 올라온 거 보고 네. 그냥 그때는 배우만 모집하는 게 아니고 뭐 도와주실 분도 같이 모집했으니까 그래서 표나 좀 팔아줘야지 이러면서 야 나 도와줄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다음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표로 올라온 거 보니까 프로듀서 이래갖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었지 그냥.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장면 연습을 배우고 있어요. 파순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해주세요. 자신의 의지를 가치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의미 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이 배우들을 만나게 돼서 정숙이 어디니까 뭐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파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가자.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파순 화이팅! 연습하고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네. 뭐 어디서 한 거예요, 그거를 다? 대학로 있는 연습실. 연습실을 전전했죠. 여기저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 50명 들어갈 연습실이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작전을 네.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을 한꺼번에 다 연습을 계속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분. 파트별로 자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지. 다 그 계산하고 일정 쪼개고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어디 극장을 빌렸어요. 극장을. 왜냐면 극장에는 객석이 있잖아. 예. 객석에 쫙 앉히고 세우는 거예요. 그냥 관객처럼 그러니까 50명을 50명 들어간 소극장들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무대에서 음악 감독이 이제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 연습시키고 장면 연습이나 연기 연습 이런 거는 이제 다시 큰 연습실로 이제 또 가고. 저는 사실 이 50명이 나오는 데다 연습 기간도 사실 우리가 소극장에 작은 2, 3인이 극을 해도 한 달 공연 연습하면 되게 빠듯한 작품들 되게 많은데 올라간다 그래서 그냥 낭독극처럼 대사만 하고 노래만 한다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연출이 다 들어가 있고 너무 정말 짜임새 있게 다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랬어요. 근데 우리 또 배우자가 연극 배우잖아요. 한 15년, 20년 정도 배우 생활했는데 류성 오빠의 그런 연출과 연습을 보고
저런 천재는 자기는 처음 봤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난 저런 연출을 본 적이 없고 알고 보면 옛날 출신들 다 그랬는데 천재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고 몇 명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금 전체요? 앵콜까지 해가지고 관람자가? 해서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2,000명. 진짜 대단한 거죠. 대학로에서 2,000명이 봤다면은 진짜 웰메이드급 아니에요? 그쵸? 그건 잘 모르겠어요. 페스티벌 같은 걸 해도 이게 유명한 페스티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 지원도 받아서 표도 좀 뿌리고 이런 공연들도 1,000명 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화수는 사실 몇 회 공연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대장이 한 장도 안 나간 걸로. 네. 예. 그래서 전 좀 약간 나도 안 주다니. 왜? 내가 라디오 반민특위 내가 진행차 이거 내가 아니었으면 탄생할 수 없는 공연이었어. 나에게도 안 주다니 이런 좀. 잘못했네.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망생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네, 전 하지만 그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없으니까. 전 인터파크에서 사서 갔습니다. 진짜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2,000명이라는 거잖아요. 초대 없이. 예. 대학로 근처에서 좀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이 공연에 대한. 대학로에서 예. 예, 엄청 관심사가 됐죠. 예. 그 때문에 보러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뭐 제작 방식이나 뭐 규모나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스태프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60명 정도 되니까 우리만 떠들어도 우리만 떠들어도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뭔데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첫 공연 장소가 주택가잖아요. 네. 이게 공연장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네. 공연을 했더라고. 네. 그래서 뭐 민원 들어오고 그랬다는 얘기가 페이스북에 많이 있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죠.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나서 관객들 밖에 나갈 때. 배웅하러. 배영하러 나가면 거기 또 담배도 하나 펴야 되고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참았으니까 반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진도 찍고 뭐. 100명, 120명 수준의 관객이 5, 60명 수준의 배우들하고 밖에서 뭐 고맙다고 하고 뭐 보내고 이러니까 언니 왔어 막 이런 이렇게 것도 해야 떠들면 되니까.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이 떠드니까. 그래서 민원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배웅을 저 큰 길가로 내려가서 네네. 다들 이렇게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화장실도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배우들이. 거기 주차장 아저씨가 있는데 주차장 아저씨가 자기가 여기서 오래 근무해봤는데 이렇게 관객이 많은 공연은 자기는 처음 봤다고 했었어요. 그때 사실 초연할 때는 우리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3일 공연을 했는데 3일만 하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2번씩 한 거예요. 하루에 네, 2번을 한 맞아요. 거예요. 7시, 9시 아무도 하지 않는 시간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7시, 9시 하니까 이 7시, 9시 2회 공연으로 치니까 그러니까 7시 공연 끝나고 9시 공연하기 직전 되면 그 앞은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에서 100명에 우리 인원 100몇십 명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몇십 명이 올라오지 공연 보러 왔던 또 100명이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한 300명 수준의 사람들이 거기 그 극장 앞에 빠글빠글 모여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계산을 못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될 거라 그런 생각을 못했지. 화장실이 큰일 났었죠. 그래가지고 극장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그 타임에 300명이 화장실을 해결해야 되니까 둘이서 막 주변에 화장실 개척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제일 뭐 궁금한 건 그거지 뭐. 어떻게 정말 이게 얼추 계산을 해도 몇 천만 원대 공연이잖아요. 얼추 계산해도 정상적인 개런까지는 억대가 당연히 넘어가야 한 되는 달 이상 들어왔으니까. 예, 공연인데 어떻게 그 돈을 모으셨는지. 돈을 모으진 않았죠. 못 모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냥 마음을 모은 거고. 배우들은 그렇게 조직됐는데 실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막 그 대관하고 이런 거. 대관료도 뭐 조금 싼데 구한다고 거기 가게 되었던 것 같고 오르다. 그다음에 그 조명이나 음향 여기도 다 마음으로 후배를 무대 세트도 마음으로 뭐 하여튼 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래저래 계속 있는데 줄이는 거죠. 어떻게든 줄이는 거죠. 연습실도 그러니까 그냥 정가를 빌려서 딱 쓰는 게 아니고 헐값에 빌려서. 그러니까 헐값에 빌리려면은 비는 시간대에 빌려야 되냐.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습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전하게 되는. 그리고 특히 많이 드는 게 밥값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식사 시간 이후에 연습을 시작하고 모일 때. 식사 이거 시간 너무 악독하다 이거. 모이기 전에 연습을 끝내버리고 진짜 악독하다. 아니 근데 진짜 밥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악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여기 제정하시는 독한 언니들 있거든요. 지독한 언니들 되게 이제 알뜰하고 살뜰한 언니들이 지나서 우리 배우들이 밥값이 좀 없는데 분아 너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돈을 보낼 수는 없니? 그랬는데 그때가 마침 명절 다음 주였어요. 추석. 원래 또 명절 때는 또 모두가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래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정확히 10만 원 10만 원 보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내고 나니까 배우랑 스텝이 70명인데 10만 원 이거 보내도 이건 뭐 몇 명 밥값도 안 되는 돈일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뭔가 우리 한다고 하니까 누가 뭐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들고 방문을 하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다들 어떤 상황이냐면 섣불리 방문을 못. 섣불리 방문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 한 10명, 20명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얘기했지. 아니 한 10명 만나러 온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모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음료수 하나씩만 해도 70병.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됐고. 근데 되게 돈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형님은 사비를 많이 털었고. 근데 진짜 처음에는 돈 때문에 되게 힘들 거다라고 사실 생각은 했는데 예상보다 더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복사를 하잖아요. 노래가 31곡이고 대본이 한 40페이지 되니까 악보와 대본과 다 합쳐서 한번 뽑으면 한 20만 원이 날아가는 거야. 사람들 그렇겠다. 근데 이제 창작극이니까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또 뽑고 해야 되는 거지. 복사비만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것도 올렸죠. 혹시 복사 지원해 주실 분 없나요? 지원 받았어 그래서? 네? 지원을 그래서 받았어? 복사 자기 사무실에 와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복사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도움 많이 받았고 특히 초연 끝나고 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앵콜 할 때. 왜냐면 너무 좋았으니까 작품이. 그러니까. 화순 같은 경우는 2번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공연이에요. 근데 보통 연극이나 뮤지컬을 2번 보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뭐 정말 무슨 몇 년의 텀을 두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며칠 만에 하는 공연을 2번, 3번씩 이렇게 보는 사람 많이 없는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그 노래 같은 거 다 녹음으로 남겨놓으셨나요? 영상으로 일단 떠났죠. 실황이죠, 실황. 따로 녹음실에서 녹음은 못하고 음향 콘솔에 녹음을 한다거나. 제가 왜 이 질문 드렸냐면 이 화순 끝나고 나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화순빠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예. 이런 화순빠들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진짜 사람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 화순 보고 나와서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아세요 그거? 아니 그까지 모르. 여기 나왔던 노래? 네, 여기 나왔던 노래들이 있는데 좀 중독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코드가 단순하고 멜로디가 좀 흥겹고 이런 노래들이 좀 주되다 보니까 사람들 그냥 술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만세 만세 삼천리 강산에 막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예. 저도 남편이랑 둘이 막 화순 노래 부르면서 막 집에서. OST 얘기 계속 나오기는 해요. 예,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실황을 잘라가지고 음반처럼 만들 수는 있는데 실황을 들어보면 이제 귀로만 들으면 말하자면 왜냐하면 격해서 막 하니까 라이브니까 격해서 하니까 음정 안 맞을 때도 뭐 많고 박자 안 다 맞는 가수분들은 보이고.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게 뭐 가수도 그냥 실황만 들으면 라이브로 그냥 실황만 들으면 듣기 싫을 때가 있거든 좀. 그래서 영상으로 봐야지 그런 거는. 근데 영상으로 봐도 사실 떨어지긴 하죠. 이렇게 탁 객석에서 볼 때하고. 영상 준비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딱 보고 다음 네. 주제를 한번 얘기해 네, 볼까요? 그래요. 네. 속에서 달려대 넋에 덮게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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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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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캄한 갱도를 뚫고 나가듯이 어깨를 걸고 나간다.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공연으로 봤을 때랑 영상으로 봤을 때 너무 그래서 다르네요. 영상 노출 안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아니 영상만 보신 분들은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전 공연을 보고 이걸 보니까 좀 멋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요? 그렇지. 영상이. 연극이나 뮤지컬은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거라서 그 느낌이 뭐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많이 했던 얘기도 그렇고 저는 사실 언제 울었냐면 처음에 객석에 앉아있는데 배우들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저 그때 울었어요. 두 명씩 계속 들어올 때. 예. 근데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저렇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 그러니까 무대를 꽉꽉꽉꽉 차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나온 그 눈빛과 함께 걸어 나오는데 뭔가 되게 막 찡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랬구나. 현재로? 뭔가 되게 마음이 막 역사적으로 진짜 저 공연하는 시작 그 1분도 안 돼서 운 거예요. 팡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령들이 묻혀 있던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현재로. 역시. 아, 이 연출이 다르네. 울컥하면 울컥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게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물론 연출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고 이 공연이 너무너무 좋아서 완성도가 너무너무 뛰어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딱 작품의 100%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씨발 저 때도 이랬는데 지금 이렇단 말이야. 방송용 이 마음을 다 갖고 나오고 그 한 번도 그래도 어쨌든 그 화순 분들은 정말 이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막 이 미군과의 막 이런 대치 장면들이나 이런 데서 대리 만족과 지금 어떤 시기에 이런 실망감과 여러 가지를 너무 복잡하게 막 느껴서 다들 나오면서 이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 투사가 돼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형님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냥 관망하고 있었대. 처음에는 도와줄게 뭐 이 정도였다가 완전히 뛰어들게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일단 아까 그 연습하는 과정에 보니까 막 이 밴드가 있었어요. 네. 하여튼 밴드 안에서 이제 먹을 걸 각자 막 다른 사람 걸 싸우는 거야. 이 친구들 서로. 나 눈물 흘려도 돼? 내가 착취하니까 자세가 자립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 뭐 복사비가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고 이때까지도 사실은 관망이었어요. 도와줄게만 이렇게. 그래서 처음 갔던 게 이제 김밥을 사들고 갔지. 마약 김밥. 마약 김밥이란 걸 광장시장에 가서. 네. 근데 그것도 어쨌든 1인분에 한 5천 원 하니까 이게 돈이 한 3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 그때부터 뭐 제대로 도와야겠다. 도우려면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이 생겼고
처음에 이게 뭐 연습실에서 할 때는 이게 어떤 그림인지가 잘 예상이 안 됐어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 아까 스탠딩 뮤지컬 뭐 마이크 앞에서 낭독하고 그러니까, 낭독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제 리허설하는 장면을 보면서 좀 뭔가 확신이 들었죠. 이거는 대박 나겠다. 무조건 많이 봐야 되는 거다. 이건 내가 왜 운동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역사 속에서 뭐 그런 생각이 거의 뭐 들었죠. 한국판 네. 레미제라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들었어요. 저는. 뭐 올인했죠. 그래서 노조를 한 이틀 만에 표를 한 200장을 뿌렸던 것 같아요. 초연할 때. 그래서 막 하루 이틀 내내요. 노조 사무실 돌면서 그런 자발성이 생겼어요. 저도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틀 동안 표를 뿌렸다고 하셨는데 형이 표를 샀어요. 형이 그러니까 자기 사서 손으로 사서 사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주고 뭐 돈 그걸 내라. 낼 사람들 내는 사람들 내고 안 내는 사람들 안 내고 형이 되게 사비를 많이 썼지.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공연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밑빠진 독이라는 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꾸준히 안배를. 이 공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평가가 좋은 거 중에 하나는 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위축돼 있는 게 있거든. 맞아요. 위축돼 있는 게 있는데 저 무대에서 할 것 같지 않은 날것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좌익이 어딨냐 우익이 어딨냐 매국노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미군정 해방군이 아니라 회방군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그냥 되게 노래 가사로 보면 이게 무슨 가사냐 싶을 만한 얘기들이 팍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이 내 속에 있지만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상 참 하지 않는 못하는 얘기들을 저기서 해버리는 거야. 하는 데서 통쾌함도 느끼고 그래 저기서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는 할 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힘도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희소해졌죠 이제. 그렇죠. 네,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어쨌든 운동성 있는 이런 예술 공연들이 엄청 많았는데 대학교 네. 뭐 저기 축제 공연 다 그런 거였죠. 네. 뭐. 그런 게 이제 다 관의 지원이나 뭐 이런 시스템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공연들을 점점 안 하게 되고 또 뭐 검열이나 또 탄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연이 거의 뭐 대학로나 이런 데는 없는 건데 특히 80년대, 90년대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아마추어 이런 뭐 게 좀 있었다면 훈련된 배우들이 나와서 완성도 높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최근에 이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죠. 사실은. 시대를 선도해야 되는 시대 근데 역행을 해버렸어. 좀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그런 공연이 많이 없어졌던 적이 있어요. 한 2000년대부터 쭉 이렇게 쇠락기를 걷다가 오히려 저는 요즘에 이제 다른 공연도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권 출신들이 아닌 그냥 맞아. 일반 20대, 30대 연극 맞아. 배우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런 네. 작품들이 엄청 네, 많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사람은 좀 뭔가 되게 좀 보편적으로 족 같은 거에 다양하면 그런 생각이 다 있구나. 이렇게 뭔가 누구에게 지도받거나 뭐 연결되지 않더라도 화순에 이번에 그렇게 달려든 이유도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마음의 표출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그래서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순했던 친구들이 이제 뭐 이번에 총궐기하고 할 때도 막 여러 명 와가지고 좀 같이 참가하고 네. 처음에 연습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놀라거나 이런 친구들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본 없이 그냥 모집을 한 거였죠. 네, 대본 없이 모집을 했는데 화순 탄광 사건을 가지고 극화를 한 거다라는 거 정도는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이 화순 탄광 사건 자체에 대한 이제 약간 검색 조사 이런 거는 하고 왔죠. 그러고 밴드에 이제 계속 그런 자료들을 서로 좀 막 올리고 공부하고 뭐 이러는 그러니까 공부를 뭐 무슨 조직적으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찾아본 거 올리는 거지. 이제 그러고 저도 사실 이게
화순이 어쨌든 뭐 맞아 세담 세니까 이렇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이런 거에 거부감을 가지거나 막 뭐 이러는 친구도 있을까봐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연습 초반에는 그것만 본 것 같아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하고 그런 대사나 가사나 이런 걸 자기 입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보면 보여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냥 보이는데 다행히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좀 아는 선배들은 또 그런 후배들이 있으면 챙겨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친구는 한 명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순 뉴라이트 쪽에 어떤 자료를 봤나 봐. 자료를 보고 혼란스럽다고 카톡이 온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카톡을 계속 주고받았지.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저런 에피소드들은 뭐 이래저래 많아요.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을 거고. 화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이렇게 앵콜 공연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주가 도와주고 있다. 우주가 도와주고.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순에서 저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실 딱 관망했어요. 여기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뛰어들어야 될 때가 언젠가. 근데 그럴 사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으쌰으쌰해서 함께 만들었는데 이런 화순 같은 공연을 많이 봐야 우리 국민들이 혼이 비정상이 되지 않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전체적으로 드네요.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기운이 오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연극이라는 게 제가 아까 그게 생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맛이 가면 팔 수도 없는 거고 예, 박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영화는 투자를 해서 만들면 계속 상영을 하면 되는데 연극은 우리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정말 모두가 으쌰으쌰해서 뭐 몇 억을 모아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면 뭐 의의 있고 좋겠지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를 해서 뭐 뭔가 꾸준히 막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게 공연하면 되지 뭐. 딱히 그런다고 세상에 달라질 뭐 의미가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더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 같고 그런 얘기 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좀 할 테니 대극장에서 제대로 해보지 않겠나. 늘 있죠, 뭐 이런 언제나 있지. 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 붙냐면 어떤 내용만 중화하면 맞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손해라도 안 보려면 그러면 티켓 파워가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를. 유명한 배우, 그리고 뭐 유명한 연출, 뭐 이런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화순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화순 연습을 하면서 화순 탄광촌 사람들처럼 공동체 같은 게 돼버린 게 있어요. 이게 깨져버린다는 거야. 이게 탄광촌 사람들처럼 하나의 공동체가 돼버렸는데 이게 깨져버리면서 작품만 뜨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면 지금 그 뭐 향후 이제 계획 이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뭐 여기 같이 공연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향후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들어보죠. 뭐 지방에서도 막 요청이 많잖아요. 지방 공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배우들 일정을 빼서 이제 지방을 가야 되는 거니까 뭐 2, 3일씩 이렇게 빠지면은 서울에서는 뭐 개런티 없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가면 개런티 정도는 좀 챙겨야 된다 이런 고민이 드니까 실비 더하기 개런티 최소한에 개런티 1비 정도 이렇게 하니까 뭐 3천, 4천 이렇게 뭐 쉽게 나오더라고요. 한 지역당. 예, 한 지역에 아껴도. 예, 아껴도 그 실비만 해도 그 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호흡을 맞춰왔던 뭐 스태프들도 같이 가야 되고 조명이나 뭐 음향이나 그러니까 뭐 실비가 그 정도 들어서 다들 지역에서는 유치를 하고 싶은데 섣불리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이제 마련은 해봐야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되는 건 없고 서울 공연을 한 번 더 하자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 공연도 붙여서 한다 이렇게요. 1월 말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빠들 또 좋아하겠네요. 하니까. 이게 가능하면 장기 공연 계속 가겠다 이런 건가요? 이 공연은 아마도 공공 지원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이나 공연들이 지원금이라는 거를 받지 못하면 적자는 너무 뻔할 뻔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뮤지컬이나 뭐 이런 건 지원금이 꽤 높은 편이고 뭐 이렇게 나지 받기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아마 못 받을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순 지방 얘기지만 화순에서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5.18처럼 어떤 딱 지정된 사건도 아직 그쵸.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다 부담스러운 거지. 미군정 얘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금기가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거니까. 맞아,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이거 지원하고 싶은데 이게 일본 얘기만 됐어도 아쉽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다니까. 미국은 좀 그렇다고. 미국을 좀 빼고 화해, 상생, 평화 뭐 이런 걸로 마무리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쨌든 못 받을 거다. 그러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공연을 해야 된다. 이 공연을 계속 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런 분들은 꽤 있는 편인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굴러가는 거는 지금은 자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안에 그 화순 공연 팀원들이 자력하고 형님이 막 뭐 털어붙고 뭐 또 누가 털어붙고 얼마 전에 앵콜 공연에서 뒤풀이를 했는데 뒤풀이 어떤 분이 자기가 쏘겠다고 식당을 잡으셨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먹었지. 마음 놓고 먹으니까 200만 원이 넘게 나왔더라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막 도와주시고 음향 스텝, 조명 스텝, 뭐 무대 스텝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 다른 거 빼고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간 건데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냐? 그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죠. 우리는 이 공연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좀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뭔가 힘들어도 더 하자 이런 게 힘받아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사고 치듯이 자꾸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죠. 지금 뭐 사실 어영부영 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영부영 우리 계획보다 더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주가 해야 되나. 다 도와주니까 지금. 우주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앵콜을 할 줄 몰랐고 또 뭐 1월 공연을 또 할 줄 몰랐고 뭐 이런 건데 계속 뭐 어쨌든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후기도 되게 많이 쓰고 봤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게 다 진심이에요. 인터파크는 후기가 없어. 그래서 맞아. 홍보글이야. 홍보 후기가 아니야. 인터파크는 홍보성 후기가 많거든. 그 기획사 직원들이 자기들이 막 써서 자기들이 올린다고. 올리는 글들이 많아요. 그 인터파크에 좀 써야 되겠네요. 우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인터파크나 이런 데 후기가 없고 한 개인가 있는데 나쁜 후기가 하나 있더라고. 하나가 이제 나쁜 후기. 재미없다. 여러분들 인터파크로 모이세요. 향후 계획을 특정할 수 없는 게 뭐 이걸 계속 이제 녹론해 나가려고 하면 배우들이나 전부 그 자기 스케줄 빼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화순이. 사실 뭐 월급을 주든 개런티를 일정하게 누구나 주든 꿈꾸는 거죠. 대학로에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이제 현재로는 이제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할 수는 없고 정말 뭐 기운들이 우주의 기운이 더 모이면 뭐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고. 저도 이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혼자 생각하면서 화순이 저는 예술의 전당이나 뭐 이런 건 생각을 하지 않았고 솔직히. 이거를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이제 큰 집회를 할 때 정말 좋은 음향 시설을 가지고 수만 명이 함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막 좋을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굉장히 화순 말고도 계획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재나 이런 스토리나 이런 데서도 제가 볼 때는 화순만큼 아니면 화순보다 더 좋은 작품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게 다 공연되려면 일단 사회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화순이 장기 공연 오픈런 이렇게 되는 날이 오는 것보다 정권이 바뀌고 바뀌는 게 더- 세상이 바뀌는 더 빨리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8월 9월이 되면 다시 2기 화순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새로 그리고 2017년이 되면 또 3기 화순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5주년 기념으로 한 300명에서 500명 수준의 화순 했던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아마 쇼를 이제 하는 근데 저는 거지.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질 것 같은 게 라디오 드라마 했을 때 그때 이제 전화 통화한 거예요. 전화 밤에 저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자기가 정말 예전부터 써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얘기로 그때는 이제 대본도 쓰기 전이니까 뭔데 할까? 아 뭐 이렇게 예전에 화순 탄강에서 있었던 일인데 진짜 2년 만에 공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류성 연출님은 또 이렇게 말해놓으면 또 500명 공연 또 2, 3년 있다가 또 하실 수도 있어요. 500명까지는 못할 한 300명. 계획 세워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노래 제목이 뭐였죠? 내일은 꼭 오리라. 내일은 꼭 오리라. 그 얘기도 많이 하다고. 저도 그거는 잘 기억이 나요. 그 노래는. 해보세요. 오리라. 그 노래가 선율도 사람들이 많이 기억이 남아왔는데 그 구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조국은 우리를 구하지 않아도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총궐기 때도 불렀어요 사람들이. 대학로 배우들이. 대학로에서 6.15 합창단이 네네. 공연을 합창 공연을 했지. 6.15 합창단이 자꾸 부르고 다니네 여기저기서. 6.15 합창단에서 오신 분들이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화순 얘기를 엄청 정확하게 많이 하시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 어디지 이소선 어머니 합창단인가 네. 하여튼 어디서도 그 노래 불러도 되겠냐고 그래요. 악보 달라고 하고. 대박 사건. 아, 알기 모르게 많이 퍼져 있네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 말고 그러게. 이걸 유행시킵시다. 근데 저희는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연 만들어주신 류성 연출가님, 그 다음에 우리 프로듀서님 너무 정말 대단하고 감사드리고 싶고, 류성 연출가님이 또 어쨌든 라디오 반민특위로 인해서 이 공연 만들어져서 너무 좋으실 거라고. 맞아요. 아 내가 빨리 I'm sorry도 아니 빨리 그 얘기를 만들어야 나 되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하더라고 페이스북에서. 아니야. 아. 아니야. 이게 이유가 있어. 페이스북이 아니고 기자들 만날 때 내가 꼭 그 얘기를 했거든. 네. 근데 약간 기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 복잡하게 느끼나 봐. 기사 쓸 때. 그냥 그래서 서울신문도 라디오 나온 게 드라마.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라디오에서 라디오 드라마에서 화순탄강 드라마를 내가 듣고 그걸 그럼 이거를 나는 이렇게 만들어 뮤지컬로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했다고 나왔어 기사가. 오해가 있었구나.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내가 이걸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그건 예전에 했었어. 예전에 했는데 지금 또 계속 올린 그러니까 근데 기자들 만나서 인터뷰할 때 그 얘기 꼭 하는데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런 얘기 하거든. 그때 이랬는데 라디오 반민특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화순탄강의 전쟁을 우리가 너무 복잡, 길어 이름이. 복잡해지더라고. 복잡하게 느끼나 보더라고. 뭐 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확인하면 해야 되나? 되죠.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그 라디오 드라마를 올려놨어요 서로. 다시.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들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좋다 들으시면 좋다. 공연하고 비교해서 들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럽시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 내일은 꼭 오리라 마지막 노래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오리라 이렇게 한다. 오리라.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